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김홍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섹션이 교직원 역량 개발 관련 섹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좀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역량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어떤 내용인지 왜 우리가 또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내가 역량 개발 섹션이기 때문에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행동심리학자 맥클랜드가 1973년도에 처음으로 업무 성과와 관련된 행동적 심리적 특성이라고 이제 역량을 이제 정의하면서부터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80년도에 이제 클램프가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어떤 잠재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또 제안을 좀 했고, 그 이후에 이제 96년도에 페리라는 이제 학자가 이러한 역량은 교육 훈련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안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 특성들이 교육 훈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제 그 하에서 본격적으로 2000년대부터 이제 역량 개발, 역량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좀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교육 훈련 관련된 이제 평가 지표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그 공무원 훈련에서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개발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교육 훈련에 활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올 3월 1일자로는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역량 개발 담당 부서가 또 신설됐고 해서 약간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 연수 평가 지표 개발 연구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재원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우리 이제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일선 학교라든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서 학생 중심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 시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그 하향식 조직 문화와 관행적인 일처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교육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규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라는 저 낯선 사회에 처음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신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에게 이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공직관을 고급시키고 기본 직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2주간의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계획, 시행, 평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계획 단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요구 조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연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가 단계에서는 현재 이제 커크 패트릭이 주장하는 4단계 평가에서 1단계 평가인 만족도 평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평가 접근법을 활용하여 평가 지표 개발을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평가 접근법의 장점을 좀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 연수의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실행과 결과 활용 증대 그리고 연수 운영 개선과 평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헌 분석을 좀 했는데요. 경기도교육연수원의 내부 자료들을 좀 이용해서 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좀 검토하였고요. 두 번째, 최근에 HRD와 프로그램 평가 관련된 최근에 문헌들을 좀 분석해서 좀 활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평가 사례들을 좀 조사했는데 인천시 교육연수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이제 신규자 연수를 좀 분석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만 못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제 참고를 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 전문직들, 대학생들 이제 신규 연수 이제 현업 적용도 평가를 이제 좀 참고해봤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연수 그거가 좀 우수하게 잘 돼 있어서 그것을 좀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구 분석, 이제 평가 요구 분석을 위해서 집단 면담을 좀 실시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연수 운영자, 그다음에 도교청의 이제 인사 담당자에서도 이제 교육 담당자, 채용 담당자, 그다음에 이제 가끔 학교의 행정실장, 그다음에 직무 강사들을 면담에 참여시켜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된 이제 평가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를 해요. 타당도 확보를 좀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로 제시한 것이 직무연수 평가 실행 방안, 그다음에 평가 지표 단계별 적용 방안, 그리고 시기별 적용 방안, 그다음에 평가 결과 활용 방안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 본표는 저희가 본 연구에서 15개 평가 준거를 도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 기획의 적절성부터 현업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의 적절성 15개를 이제 도출했는데요. 각각의 평가 준거들이 어떠한 평가 접근법을 참고하였고 어떠한 근거였는지를 좀 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중심 평가, 탈목표 평가, 활용 중심 평가, 논리지향 평가를 참고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의 준거별로 표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문헌 분석 자료들이 참고한 거, 그다음에 교육 전문직 현업 적용도 평가에서 사례한 것들, 그다음에 평가 요구 조사 집단 면담한 결과 도출된 내용들을 평가 준거별로 매칭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목표 중심 평가, 탈목표 평가 이렇게 해서 4가지 접근법이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걸 구체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목표 중심 평가는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표 달성이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것으로서 달성된 정도와 목표 간의 부딪히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제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탈목표 중심 평가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변화된 점에 중점을 두고 혹시 기획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까지도 규명하는 이러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 중심 평가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관심과 요구가 잘 부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평가 결과에 잘 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활용 여부를
중시하는 그런 평가, 활용 중심 평가입니다. 다음에 이제 논리지향 평가는 효과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의 논리와 평가, 논리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프로그램 논리와 프로그램 관련 요소들 인과관계를 구체화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15개 평가 준거별로 평가 접근법과 연구 방법을 매칭시켜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우리 이제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 연수에 이제 그 논리 모형을 제시하였는데요. 논리 모형은 첫 번째 이제 투입, 활동, 산출, 단기 성과, 중장기 성과, 성과 영향 요인 그래서 6개 요인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투입에는 연수 계획의 적절성, 강사 선발의 적절성, 연수 설계, 개발 및 안내의 적절성 세 개 중고에 17개 지표를 확정했고요. 그다음에 활동에서는 연수 참여자의 학습 태도, 연수 시설의 적절성, 연수 운영 지원 체계의 적절성, 중고 8개 지표, 그리고 산출은 3개 중고 14개 지표, 그다음에 단기 성과는 3개 중고에 8개 지표, 그다음에 중장기 성과에는 2개 중고에 7개 지표, 그리고 성과 영향 요인은 단기 성과와 중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좀 확정했는데요. 그래서 1개 중고 현업 활용 촉진을 위한 학력의 적절성 중고로 해서 3개 지표를 확정해서 총 15개 중고에 57개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 연수 이제 평가 지표를 확정하였는데 15개 중고에 57개 지표를 좀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연수 평가 지표 활용 방안은 위에 이제 확정된 15개 중고의 57개 지표들 각각의 지표들을 연수 담당자들이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지,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 시기는 언제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각 지표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것은 이제 양이 좀 많아서 본 연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제 연구의 연구 결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무 연수 평가 실행 방안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하나 정도씩만 예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지표별로 현재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 그리고 중기적으로 도입해야 될 이제 그 지표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될 지표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생 설문조사와 연수 담당자 요 표시는 연수 담당자들이 자료를 어디서 수집해야 되는지,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지를 동글뱅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 준 것만 예시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직무 연수 평가 지표 시기별 적용 방안을 좀 제시하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표별로 언제 시행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수 기획의 적절성 준거의 첫 번째 연수 기획 의도에 적합한 예산 배분의 적절성 지표는 연수 운영 중에 그것도 기획 단계에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업적 용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수 종료 후에 연수 종료 직후 아니면 6개월 후 아니면 12개월 후 표시를 해 가서 연수 담당자들이 활용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결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표별이 아니고 평가 준거별로 평가를 실행해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본 연수 기획의 이제 적절한지에 대한 이제 그 준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먼저 연수 기획 의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활용감이 있겠는데 먼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판단하는데 먼저 이제 각각의 이제 시행들이 이제 또 네 가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시 신규 임용 예정자 육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연수 일정과 연수 인원에 대해 연수 기획부서와 사전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미흡한 경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 활용하는 것을 연수 담당자들이 그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에 대해서 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 연수 목표 설정과 일반직 공무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역할과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인재상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단계에서 인재상이 없다 보니까 연수 목표 설정하는데 많이 왔다 갔다 좀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어떤 우리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재상은 이거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면 거기서 목표들이 파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각 평가 준거 지표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제 연수 담당자들이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연수는 뭐 2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된다. 이 연수는 뭐 대강의실이 1개, 분임교실이 3개, 칠판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진술하고 그리고 연수를 실행하면 더 좋은 연수가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세 번째 제안인데요. 그 평가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수 담당자들이 실행 가능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수요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적시에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다양한 출처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평가 전반의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문성을 좀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연수 담당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워크숍이라든지 평가 직무 연수 등을 실행하여 연수 담당자들의 평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 연수 요구 조사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 많은 이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연수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평가라고 이제 인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평가는 프로그램 평가는 연수 끝나고 나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시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과정이라는 이제 그 인식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연수생들이 이제 그 효과성이 이제 극대화되고 이런 그 연수 그 평가 활동이 어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